자, 세 번째,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자,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했고, 따라서 무면허 미칠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용인될 수만 있다면 조각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례 보죠. 1번 별표 치시고. 자, 신문 기자네요. 두 번에 걸쳐서 증여세 포털에 대한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동그라미 보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기자가 갖고 있는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자신이 취재하지 않은 것을 보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기자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세청에 대해서 취재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를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정당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4번 보시고, 자, 밑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한다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았고요. 4번 보시게 되면 질서 유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세 조합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로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파란색으로 이것은 변조 나와 있지. 변조 증서에 대한 배당금 이익 나와 있는데 이 변조란 말 세모치시고,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정당행위가 제일 쉬워요. 정당행위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불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 가볼게요. 의사도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됐고요. 자, 밑에 판례 보죠.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냈다.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거. 정당행위라고 봤고요. 샥션을 사용하면 약간의 상해 정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샥션 밑줄 그시고, 그랬을 때도 정당행위라고 보았다. 자, 그 다음 3번이 무면허죠. 4번도 무면허죠. 4번도 무면허인데 이것이 수지침 동그라미 치시고, 자, 3, 4번을 묶어보세요. 자, 의료행위가 무면허로 행해졌을 때 밑에 줄에 용인될 수 있다면 밑줄 그시고 조각된다. 그렇죠? 수지침도 무면허입니다. 무면허인데 용인될 수만 있다면 조각된다. 수지침은 손에 넣는 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니까 무면허죠. 그렇죠? 무면허는 뭐다? 파란색으로 채침 세모 치시고, 단순한 수지침 정도를 넘어서 채침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몸채자입니다. 그래서 몸 전신에다 넣는 침,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것은 무면허다.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법상 무면허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요 4번 체크하시고 1번 체크하시고, 둘 다 무면허입니다. 그렇죠? 수지침은 용인될 수가 있지만 채침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간호조무사 밑줄 그시고, 파란색으로 모발 이식 세모 치시고, 이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격증도 없는 조무사가 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자죠. 무면허자죠. 무면허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지침 정도를 넘어서서 부항침이라든지 부항을 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의료법 위반죄라든지 뭐 등등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 민간 자격 관리자니까 무면허죠. 침수를 했다는 겁니다. 세모 치시고 역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간에 그 침술만으로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가로닫고 용인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 조산사 밑줄, 그 밑에 조산사 밑줄, 그 밑에 피부관리사들 밑줄 그시고, 의사 밑줄 그시고, 한의사 밑줄 그시고, 그 밑에 한의사 밑줄 그시고. 됐습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5번 판례 보시면 조산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및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세모 치시고, 이거 의료행위죠. 지금 멋대로 했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역시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진찰, 환부, 소독, 처방전 발행했다. 이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조산사가 있기 때문에 무면허죠.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자격증도 없는 피부관리사가 피부 박피술을 했네요. 그렇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역시 용인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8, 9, 10번을 보시게 되면 의사, 한의사들이지만 자기 전공이 있을 겁니다. 전공을 갖고 전공에 관련된 것을 하면 조각될 수가 있지만 의사가 환자들에게 침을 놨다? 이건 한의사가 하는 건데 영역을 벗어났잖아요. 성장판 검사라는 것도 이건 양의사가 하는 것이지 한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범위를 벗어났지? 그 범위 내에서는 무면허라는 거예요. 한의사가 지금 피부질환 치료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영역을 벗어났지? 이 부분은 무면허자인데,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변호사갑니다. 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 할지라도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정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범인을 은닉한다든지 위증 증거인멸을 교사한다든지 허위 진술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각될 수가 없습니다. 판례 봅니다. 변호인 나와 있네요. 파란색으로 허위세모는 조각되지가 않는다. 성직자갑니다. 성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행위로서 조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교사했을 때는 조각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밑에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했다, 세무치시고 정당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되죠. 다음,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볼 것인데 그러면 사회상계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을 보았을 때 용인 동그라미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줄짜리가 참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밑에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쭉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검은색으로 정당성 밑줄, 상당성 밑줄, 법익균형성 밑줄, 균형성 밑줄, 긴급성 밑줄, 보충성 밑줄 그시고 이 밑줄 근 것들이 예전에 일반 경찰 시험과 경찰 승진에서 이 가로로 묶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 정당성, 상당성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됐죠? 자, 됐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거론되는 것이 소극적 저항행위. 이 소극적 저항행위를 판례는 정당행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57세 된 남자가 술에 만취되어서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감녀의 집에 들어갔다. 유치장을 깼습니다. 소변도 아무나 찍찍 막 싸고 그래요.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감녀가 쫓아가서 유치장 값이라도 받아야 되겠기에 뒤따라가서 어깨를 붙잡았는데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므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한 채 빨간색으로 어깨 부위를 툭 밀쳤어요. 본능적인 행위죠. 본능적인 행위. 미쳤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감녀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것인데 판결로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본능적으로 소극적인 행위로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20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쳤다는 것이 소극적 저항행위로 봐서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들어보세요. 빨간색으로 뿌리쳤다 동그라미. 밑에 뿌리쳤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본능적인 소극행위다. 소극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검은색 글씨를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한 번만 보시면 다 알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역시 뿌리쳤다 동그라미, 밀쳤다 동그라미, 뿌리쳤다 동그라미 전부 다 정당행위입니다. 6번 가보시면 똑같죠? 밀쳤다 동그라미, 밀어냈다 동그라미, 뿌리쳤다 동그라미, 밀어냈다 동그라미, 뿌리쳤다 동그라미, 밀고 당겼다 동그라미. 10번에 뿌리쳤다 동그라미 밑에 뿌리치거나 비치어 밀어냈다 하나로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뿌리쳤다 동그라미, 비틀었다 동그라미, 밀고 당겼다 동그라미, 붙잡았다 동그라미.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15번은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밀었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 16번을 가보면 경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고 놀이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 딸을 위해서 손을 쭉 뻗으니까 이를 본 엄마가 피해자 행동을 제지한 거 이것도 본능적인 소극행위로 보았고 이 아이가 엉덩방을 찧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소극적 행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1번 체크하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이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콱 밀었대요. 밀었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본능적인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복을 위한 행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밀었다는 것과 위에 나와 있는 15번에서 밀었다는 것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밀었다는 것이 전부 다 본능적인 소극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지만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1번 판례만큼은 밀었다는 것이 보복을 위한 적극적 행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나와 있네요. 그쵸? 우리 앞에서 징계권 있는 자를 배웠잖아요. 친권자, 학교장, 그쵸? 여기서 타인의 자식에 대한 징계행위도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자식에 대한 징계행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법령에 따라서는 조각될 수가 없지만 기타 사회상계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자, 거기에요. 의리 때마침 동네 어른들이 모여있는 추석 주연 좌석에 뛰어들어서 함부로 음식물을 취했다. 예, 연도를 보게 되면 70년대 말이죠. 그쵸? 당시에는 시골 마을에서도 예절을 상당히 중시했던 때입니다. 그쵸? 근데 이 젊은 놈이 와가지고 함부로 음식물을 취했고 또 60세가 넘는 어른이 어떻게 감히 담배를 당하려고 합니까? 그쵸? 라고 했을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 중에 어느 한 분이 방빗자를 들고 와가지고 엉덩이를 2번 때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남의 자식이죠. 남의 집 자식이지만 이렇게 빗자를 들고 엉덩이를 때린 것은 사회상계에 합치한다. 이렇게 보았다고요. 저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웃긴 거야. 그치? 자, 군인 갑니다. 군인 같은 경우에도 군인 복무 규율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는 조각될 수가 없어요. 법에 따라서는 조각될 수가 없지만 다만 사회상규에는 조각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군대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볍게 경미한 폭행 가한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요. 뺨 때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인 정신을 환기시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감금구타는 아니죠. 밑에 부하를 훈계하기 위해서 좋아요. 좋지만 상해를 가는 건 안 됩니다. 그 교사 학생 관계랑 똑같아요. 그 다음 밑에 군대죠. 원산폭격을 했다. 그쵸? 4, 50분 동안 머리바가를 시켰다. 강요죄가 됩니다. 정당이 안 됩니다. 얼차려를 시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고. 자, 권리 실행 행위를 갑니다. 자, 되는 것이니까 빨간색이네요. 집달관이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들어가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행위라고 봤어요. 이것은 이 권리 실행 행위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것은 법령에 따를 수도 있어요. 이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사회상계에도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문을 열어두지 않는 과정에서 집달관이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했을 때 조각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무고죄로 확 고소하겠다. 고소 동그라미. 진정하겠다. 동그라미. 그 밑에 뭐뭐 해주지 아니하면 고소하겠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요. 마치 죄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죄가 안 됩니다. 2, 3, 4를 묶어보세요. 내가 돈을 주지 아니하면 애들 시켜서 폭행 상해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소할 거야. 진정할 거야. 이런 말도 못합니까? 그럼 줄 때까지 그냥 벙어리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들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것은 정당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 허가 조건에 위반되어서 일조권 침해가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다시 지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양측에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것은 용인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네가 처음부터 건물을 건축법에 위반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을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이 그 정도를 넘는 것이라면 세무치시고 공갈죄가 되죠. 그 다음 사채업자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너 돈 주지 아니하면 과거
행적과 사체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까발리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밑에 진정 좋아요. 자, 위에서 고소한다, 진정한다는 것은 조각된다고 봤잖아요. 근데 진정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면 세모. 그치? 권리 행사의 빙자에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정당성이 상실돼요. 그냥 고소하겠다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실력으로 회수했다는 것은 폭행협박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망을 했다, 협박을 했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기망을 했다, 그 밑에도 기망을 했다, 나쁜 말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처와 공모를 했다, 이런 것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피고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공모를 했다는 말 자체가 허용된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 강제 채무치시고 열람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실수색죄로 처벌됩니다. 11번. 이 두 가지 판례는 경찰관들 판례인데요. 경찰관들이죠. 이것도 경찰관들이고요.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 삿대 등을 들고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혔다. 그 밑에도 경찰관들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히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넘기시고 기타 마지막 봅니다. 임대인 갑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갱신 여부에 대해서 의사표시나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뭐 했습니까? 단전 조치를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당해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판결을 해볼게요. 이 판례 별표. 자,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전에 한번 단전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또 단전 조치 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단전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또 피고인에게 기한 이후에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즉 그 말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가로 열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가로 열고 따라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피해자 승낙으로서 조각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등등등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로서는 조각되지 않을까? 정당행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행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위법성 조각이 안 돼요. 즉 1, 2번 묶으시고 피해자 승낙에 따른 조각도 안 되고 정당행위에 따른 조각도 안 돼요. 그래서 책임 조각까지 들고 나왔어요. 자, 3번. 사무실 임대업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전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인한 행위는 자기는 그래요. 나는 이것이 업자이기 때문에 남은 사무실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즉 금지착오. 다음에 배울 겁니다. 형법 제16조에 따른 금지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책임 조각이다를 들고 나왔는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웃기고 있네.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 조각이 되지 않는다. 됐어요? 결국은 뭐다? 위법성 조각도 안 되고 책임 조각도 안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았듯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단전 조치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그러면 봐요. 약정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보증금, 차임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있어서 남아있지도 않아요. 다 까서 보증금 다 깠어요. 그 전에 다 깠은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기간도 만료되지 않았고 보증금도 얼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그때는 정당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기간이 만료되었느냐, 만료되지 않았느냐를 잘 봐두시고요. 그럼 보세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종료 후잖아요. 종료 후니까 지금 1번에 해당하잖아요. 1번에.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근데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옛날에 단전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통지 받은 적이 있다든지 기한 이후에 요청했다든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까야 돼요. 다 까고 보증금도 다 거덜났을 때 그때가 되면 죄가 안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빨간색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공급실에 침입하는 것은 정당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빼앗거나 집기 등을 드러냈거나 했을 때는 정당해가 되지 않고 동그라미 친 것만 정당해가 됩니다. 다음 자, 불법 녹음자료 보도사건 별표.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한글로지 보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보도하여 공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정당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건 14년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2번 사례를 봤을 때 정당하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안기부 정보수집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했습니다. 녹음했죠. 이것을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까발렸습니까?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 까발렸습니다.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까발린 것은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즉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해가 되지를 않는다 라고 봤어요. 다음 밑에 판을 보죠. 국회의원 피고인은 노회찬 의원을 말합니다. 역시 같은 사건인데 역시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했죠. 그쵸? 입수해서 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검은색으로 국회의원회관 동그라미 치시고 기자들이 배포한 것은 밑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국회 안에서 까발린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시험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별표 치시고 그 국회의원이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했잖아요. 이걸 입수했잖아요. 했는데 어디다 까발렸습니까? 파란색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까발린 것은 이것은 국회 안에서 까발린 것이 아니고 국회 범위를 벗어나서 까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까발린 것이므로 정당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그 MBC를 통해서 까발린 거 죄가 된다. 정당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에서 까발린 것도 역시 정당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1번, 2번을 묶어보시고요. 자, 단전조치죠. 단전조치고 단전조치인데요. 빨간색으로 관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전조치를 취한 거. 밑에 관리 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관리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단전조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위반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행위다. 이런 말이고요. 자, 밑에 소위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삐를 나주로 끊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일단 남의 집 소에 있는 고삐를 끊었기 때문에 밭주인이요. 그래서 손괴죄의 구성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삐의 가격과 뽕밭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뽕밭이 월등히 크잖아요. 고삐는 얼마 가격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었다가는 뽕빛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고삐를 나주로 끄는 것은 사회상규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각된다. 이렇게 봤어요. 피해도 경미하고, 그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더 크고. 4번.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사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복사 동그라미 치시고 배포한 것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거나 용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죠. 판결문을 따라서 판결문 내용을 배포한 것은 당연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적 신분을 가진 자 등의 경우에 봤을 때 판결문에 따라서 공포한 것은 조각된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 3보 1배 동그란 3보 1배 동그란 두 가지 묶어버리세요. 자, 3보 1배 행진을 하면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했을 때 교통방해죄의 일단 고소권성이 인정되지만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7번.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밑에 의심이 드는 파일을 검색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히로 보았고요. 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모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고요.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문짝에 떨어졌다 동그라미. 그래서 2주간 밑줄 그시고 상해를 입게 됐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정당행위로 보았다. 자, 봉사활동하는 행위 조각된다고 봤고요. 기부행위가 되는 것인데 사회질서 범위 안에 드는 것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열적 친족에게 밥 한 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밑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봤다. 자, 마을회관 건립 경기 기부 행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자, 묶어볼게요. 11번부터 13번까지를 묶어보세요. 자,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조각된다고 봤잖아요. 그 예가 바로 뭐다?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에게 밥 한 끼 준 거. 또 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마을회관 건립 경부 기부 행위도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 당시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조각된다고 봤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14번입니다. 자, 주주 권리 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의례적이다 동그라미, 불가피하다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고요. 불황인들의 야간 도주 방지하기 위해서 취침시간 중에 시정조치한 것은 정당해가 된다고 봤다. 내가 24시간 잠근 게 아니잖아요. 취침시간 중에 한해서만 잠궜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수단 방법의 상당성에 있어서도 용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해가 된다고 봤습니다. 어머니 의뢰가 있죠. 보호자의 승낙이 있죠. 라고 했을 때 야간에 한해서만, 그쵸? 아니 이걸 지울까요? 어머니 의뢰 승낙 동그라미 치시고 야간에 한해서만 3일간 시정했다라고 했을 때 24시간 풀로 강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15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수단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보지 않았다. 검은색으로 묶어버리세요. 자, 17번.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그었는데 왜 잠그었을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열기 위해서 부득이 들어간 것이라면 역시 정당히가 된다고 봤다.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자물쇠를 잠가 놓았는데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를 열려고 하니까 문이 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단기를 갖고 와서 시가 5,000원짜리 동그라미 상당을 잘랐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정당히가 된다고 봤다. 앞에서 우리 뭐라 했지? 우리 소 고삐를 낫으로 잘랐다 했잖아요. 이 3번 판례. 그쵸? 그것도 뽕밭의 가치가 소 고삐 가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균형성도 갖췄고 등등
또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도 갖췄고 그래서 정당행위가 된다고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물쇠를 잠가 놓았기 때문에 자물쇠를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단기를 갖고 와서 잘랐다는 것 자체가 보충성 요건 갖췄고 지금 당장 회의하는 것이 월등히 큰 가치인데 그깟 시가 5천원짜리가 뭔 대수냐. 그렇죠? 균형성도 갖췄고 그래서 이것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번. 자,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자,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겠지만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죠. 모욕죄 할 때 그때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20번. 딸기 묘목,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했다. 고사,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몇 년치 농사를 다 지은 거예요. 말라 죽었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료를 판매했던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설을 했다. 들었다 놨다. 시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인데 이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고 해서 공갈죄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놨잖아요. 들었다 놨지 내가 깨부신 게 아니잖아요. 깨부시거나 내가 찌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뭐 해코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하더라도 위법성이 탈락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자, 이 공고문을 떼어냈는데 손으로 떼어냈잖아요. 두 번째도 떼어냈잖아요. 이 공고문이라는 것이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음이 없이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떼어내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내에 그 전단지 붙이는 그 게시판에 그 학교 당국에 그 직인이 들어가 있으면 학교 당국이 허락을 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서 훼손하면 안 되지만 학교 당국의 허락도 맞지 않고 갖다 불법 상인들이 갖다 막 붙이는 것은 떼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자, 음란물 얘기인데 음란물이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등등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쭉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음란 표현이 위와 같이 결합된 표현 등을 통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 음란물을 어디에다 올린 것도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당행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 강론책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가든지 한번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1번의 단전 조치죠. 1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 단전 조치죠. 단전 조치인데 총의 결의에 따라서 한 것은 세모치시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가보세요. 앞에 가보시면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한 것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 규정이 아니라 이 번영회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총회 결의를 해서 그 결의에 나온 대로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 사전 통보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회장 자격을 했다든지는 위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이것을 단군상을 폭력적 방법으로 제거 손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간통할 것이라는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경찰을 대동하면 모를까 경찰에 대동하지 않고 증거 수집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에 침투가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는 목적에서 도청장치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최하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동의를 맡아야 되는데 뭐 통일부 장관의 뭐 동의를 맡다든지 무슨 동의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허가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북 송금하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주는 것 자체가 뭐다? 이 규칙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답례 표시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할지라도 항상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초과해서 주는 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술값 4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역시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자, 공공의 이익을 할지라도 그 공공의 이익을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조각되지 않죠. 우리 강론 가보면 310조 배우죠. 진실성 플러스 공익성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근데 허위였기 때문에 조각되지 않는 겁니다. 백범 김구를 살해한 사람이 안도희거든요. 그쵸? 그 안도희를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쵸? 이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죽이겠다.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문제이지 일 개인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해한 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안수기도 좋다 이거예요. 좋긴 좋은데 상해를 입히면 안 되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요 PD가 금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의안에 관해서 발언을 하다가 타인 명예훼손하는 것도 안 되겠죠. 새마을금고법 정관에 반해서 비회원에게 대출해 주는 것도 안 되겠지. 이걸 정당행위로 봐요. 카드가 정지되어 있으면 출입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입증을 받아서 절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되지 않고 절도죄가 되고 주거침해가 됩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폭행, 가해하면 안 됩니다. 그쵸?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관여를 했다. 이것도 조각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나 무효라 할지라도 그 피고인이 임의 작성하여 행사하면 안 되겠죠. 자,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해서 불리한 민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남편 명의 항소장을 아내가 임의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면 민법상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가사 대리권,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애들 학원비라든지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리권이 있지만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일상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작성에서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옹벽을 철거했는데 옹벽 철거가 법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임의적으로 옹벽을 철거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가보시게 되면 밑으로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했다. 빙자 밑일 것이고 손목을 잡아 틀었다. 세모 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탈세 세모, 22번 법령 위반 세모, 이외 세모, 허위 세모, 23번의 허위 세모. 자, 이 세 가지를 묶어보시고요. 21번 보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 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다 했을 때 그 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할지라도 관례 밑줄 그시고 22번에 관례 밑줄 그시고 23번에 관행 밑줄 그시고 관례, 관행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관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정당화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4번을 보시게 되면 강론책에 나오는데 강제로 세모 파란색으로 구급차에 실어 정신병원에 입원다 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그 위에 정신병원장에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조각되지가 않는다. 자, 25번입니다. 생일빵 세모. 우리 앞에서 한 적 있었죠?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죄가 되는 것이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선거구민 밑줄 그시고 식사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 위반죄가 돼버리죠. 자, 27번 당직자 회의 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일반 당원도 포함시켜서 술 등 음식을 제공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버스 투어를 시켜주면 안 되죠. 그쵸?
자, 이 세 가지 묶어보시고 전부 다 공소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29번입니다. 국회의원 나왔네요. 뭐뭐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가용의 대가로 파란색 대가세 묻히시고 돈을 줬다는 거네요. 돈을 받았다는 거네요. 수뢰죄가 되죠. 30번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일방적 철거했대요. 일방적 세 묻히시고 정당이 아니죠. 손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31번에 피고인이 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교통방해죄가 돼버리죠. 자, 32번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허위셈을 치시고 역시 조각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히 이용하는 것이 정당행위입니까? 아니죠. 자, 방해할 의사로서 밑에 밧줄을 메어서 선박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했을 때 역시 방해죄가 되죠. 자, 35번에 집요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추가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36번입니다. 무단 침입하였다. 손괴했다. 37번입니다. 유치권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출입 현관을 용접하면 되겠습니까? 세무 치시고 안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세물손괴죄가 되는 거죠. 38번 가보시면 자,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가족들 또는 직원들에게 주려고 전문의약품 세무치시고 타미플루를 매수하여 취득했다고 했을 때 약사법이나 그쵸? 약사법 맞죠?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기해서 약을 사야 되는 것인데 처방전 없이 이 약을 얻어서 주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판례가 되죠. 정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39번 가보시게 되면 특정 의결권 행사 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 40번 가보시게 되면 하도급 주었는데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칼로 뜯어냈대요. 세무치시고 철거했대요. 세무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용물건 손상죄가 된다 라고 해서 정당하게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니다.